정월 대보름날 아무 음식이나 드시지 마세요. 한 해 운이 꽉 막힙니다. 또 하나의 설날이라는 정월 대보름. 혹시 그냥 나물과 오곡밥 먹는 날 정도로만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지난해 정월 대보름날 슈퍼마켓을 운영하시는 김말순 할머니께서 부럼을 드시다가 바닥에 떨어뜨린 호두 하나를 주우셨대요. 그날 밤 로또 당첨이 되었다고 해요. 농담 같은 이야기지만 이런 일화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정월 대보름은 그저 둥근 달을 보며 소원을 비는 날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과 재물운, 그리고 한 해의 복을 결정짓는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하늘에 뜨는 가장 큰 보름달처럼 이날은 우리의 건강과 재물운도 가장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정월 대보름날 먹는 음식 하나하나가 모두 특별한 의미를 가진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재물운을 부르는 정월 대보름 음식과 가난을 부르는 음식, 그리고 특히 마지막에 명가의 대보름날 복받는 음식 비법까지 익히시면 큰 복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꼭 피해야 할 음식은 바로 고춧가루가 들어간 매운 음식입니다. 왜 그럴까요? 강원도 한 마을에서는 정월 대보름날 온 가족이 매운 찜을 먹은 젊은이가 그해 내내 재수가 없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는데요. 우리 조상들은 매운 음식이 그해의 복을 도망가게 한다고 생각했답니다. 과학적으로도 매운 음식은 우리 몸의 기운을 한순간에 확 올라가게 했다가 급격히 떨어뜨리거든요. 정월 대보름처럼 새해의 기운을 차분히 받아들여야 하는 때에는 피하는 게 좋겠죠? 특히 고춧가루의 붉은색도 문제였다고 해요. 우리 조상들은 오행의 조화를 중요하게 여겼는데 정월에는 검은색과 푸른색의 기운이 강하다고 봤어요. 이때 붉은 음식을 먹으면 오행의 균형이 깨져서 피부병이 생기거나 질병에 걸리기 쉽다고 합니다. 실제로 현대의학에서도 매운 음식을 과하게 먹으면 위장의 기운이 불안정해지고 피부병이 생길 수 있다고 해요. 조상들의 지혜가 과학적 근거가 있었던 셈이죠. 대신 이날은 담백하고 조화로운 음식을 먹는 게 좋아요. 이렇게 먹어야 한 해의 복이 차곡차곡 쌓인다고 하네요. 우리 조상들은 정월 대보름이 한 해의 기운을 받아들이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했어요. 이때 차가운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의 양기가 꽁꽁 얼어붙어서 1년 내내 기운이 허해진다고 봤죠. 특히 생선회나 육회 같은 차가운 날 음식은 절대 금기였답니다. 겨울철에 차가운 음식을 많이 먹으면 우리 몸의 소화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날만큼은 따뜻한 오곡밥과 데친 나물, 뜨끈한 밥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검은색 음식도 피하세요. 짜장면이나 검은콩 음식, 또 요즘 많이 드시는 흑미밥 같은 검은 음식들 말이에요. 검은색은 음의 기운이 가장 강한 색이라 정월 대보름처럼 밝은 기운을 받아들여야 할 때는 피하는 게 좋다고 봤어요. 특히 이날 검은 음식을 먹으면 재물이 검은 구멍으로 쏙 들어가 버린다는 재미있는 속설도 있었답니다. 그래서 정월 대보름에는 밝은 색의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해요. 황금색 약밥, 초록 나물들 오곡밥. 이렇게 맑고 밝은 색의 음식들이 우리의 운도 환하게 밝혀준다고 믿었답니다. 이제 복을 부르는 정월 대보름 음식의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특히 재물운을 불러들이는 음식들입니다. 첫 번째는 복삼입니다. 복삼은 한 입에 넣을 수 있을 만큼만 싸야 복이 도망가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시는데요. 쌈은 크게 싸서 먹어야 그만큼 큰 복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오곡밥과 묵은 나물을 김이나 배추에 싸서 먹는데 까만 김으로 싸면 돈이 들어오고 초록빛 배추나 상추로 싸면 편안한 한 해를 보낸다고 해요. 또 하나 꼭 챙겨 드셔야 할 음식이 있어요. 바로 따뜻한 맑은 국입니다. 정월 대보름 아침엔 맑은 국을 마셔야 복이 새어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히 미역국이나 두부국처럼 맑고 담백한 국물이어야 한다고 하셨죠. 왜 하필 맑은 국일까요? 정월 대보름날 하늘에 뜨는 보름달처럼 맑고 깨끗한 기운을 담고 있어서입니다. 국물이 맑아야 그 해의 운도 맑아진다는 거죠. 게다가 따뜻한 국물은 차가운 겨울 끝자락에 우리 몸을 보호하고 기운을 푹 돋아준답니다. 정월 대보름의 으뜸 음식인 묵은 나물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 조상들은 풍수지리의 원리를 음식에도 적용하셨는데 참 과학적이고 놀라워요. 동쪽에서 자란 고사리는 목기운을, 양지 바른 곳에 도라지는 양기를, 그늘진 곳에 취나물은 음기를 품고 있다고 봤어요. 이렇게 자란 곳도 다르고 모양도 다른 나물들을 함께 먹으면 우리 몸 안의 음양이 조화를 이룬다고 하셨죠. 특히 재미있는 건 나물을 말리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변화예요. 가을철에 나물을 말릴 때 양기가 응축되어 겨울을 나고
정월 대보름에 다시 물에 불리면 그 기운이 폭발적으로 살아난다고 해요. 마치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자연의 기운처럼요. 실제로 고사리는 동쪽의 청룡을, 도라지는 남쪽의 주작을, 시래기는 서쪽의 백호를, 곤드레 나물은 북쪽의 현무를 상징한다고 해요. 이 네 가지 방위의 나물을 함께 먹으면 사방의 기운이 조화를 이뤄 몸이 튼튼해진다는 거죠. 현대 영양학에서도 말린 나물에는 생나물보다 미네랄이 최대 8배나 더 농축되어 있대요. 특히 겨울철 부족해지기 쉬운 마그네슘, 칼슘, 철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날은 꼭 9가지 나물을 먹으라고 하셨어요. 왜 하필 9가지였을까요? 구는 양수 중 가장 큰 수로 하늘의 기운을 뜻한다고 해요. 9가지 나물을 먹으면 하늘의 기운을 온전히 받아들여 그해 더위도 이기고 복도 받는다는 거죠. 동서남북 사방의 나물을 고루 챙겨 드시면 몸도 마음도 균형 잡힌 한 해를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조상들이 남겨주신 자연의 보약이자 풍수의 지혜랍니다. 다음은 정월 대보름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오곡밥 이야기입니다. 이 오곡밥에는 우리 조상들의 깊은 지혜가 담겨 있답니다. 옛말에 오곡밥 한 그릇이면 1000가지 약보다 낫다는 말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음양오행의 원리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찹쌀은 중앙의 토를 상징해서 위장을 다스리고, 검은 콩은 북쪽의 수를 상징해 신장을 보하며, 붉은 수수는 남쪽의 화를 상징해 심장을 돕고, 하얀 기장은 서쪽의 금을 상징해 폐를 지키며, 푸른빛이 도는 조는 동쪽의 목을 상징해 간을 보호한다고 해요. 그야말로 오장육부를 두루 챙기는 완벽한 한 그릇이었던 거죠. 재미있는 건 이 5가지 곡식을 한데 어우러지게 짓는 과정이에요. 서로 다른 곡식들이 한 솥에서 조화롭게 익어가는 모습이 마치 우리 가족의 모습 같지 않나요? 그래서 오곡밥을 지을 때는 꼭 가족들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며 지으라고 합니다. 그래야 그의 가족이 더욱 화목해진다고요. 오곡밥은 한 그릇을 더해서 이웃과 나눠야 복이 2배로 온다고 합니다. 영양학적으로도 오곡밥은 각각의 곡식이 가진 영양소가 서로 다르고 이것들이 한데 어우러지면서 더 큰 영양적 시너지를 낸다고 해요. 단백질, 식이섬유, 미네랄까지 골고루 갖춘 완벽한 한 끼 식사인 셈이죠. 귀발 기술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우리 조상님들께서는 정월 대보름 아침이면 꼭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귀발 기술은 한 해의 귀가락을 트이게 하는 약술이요. 해 뜨기 전에 마셔야 복이 2배로 온단다. 왜 하필 아침 일찍 마시라고 하셨을까요? 참 과학적인 이유가 숨어 있어요. 정월 대보름 새벽은 양기가 가장 강한 시간이라고 해요. 이때 마시는 귀발 기술은 우리 몸의 기혈을 돋우고 귀의 기운을 맑게 한다고 합니다. 특히 청주를 마시라고 한 것도 의미가 있어요. 맑고 깨끗한 청주는 하늘의 기운을 담고 있다고 보았거든요. 그래서 이 맑은 술을 마시면 그에 들리는 소식도 모두 맑고 좋은 것들 뿐이라고 믿었답니다. 그리고 귀발 기술은 3번 나누어 마셔야 하는데, 첫 모금은 나쁜 소식을 막고, 둘째 모금은 좋은 소식을 듣게 하고, 셋째 모금은 복을 불러드립니다. 의학에서도 적당량의 술이 혈액순환을 돕고 긴장을 풀어준다고 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한 잔이라는 거예요. 과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올해 정월 대보름에는 해 뜨기 전에 맑은 청주 한 잔으로 귀발 기술을 드셔보는 건 어떨까요? 정월 대보름의 부럼 깨기는 그저 단순한 풍습이 아닌 음양오행과 복을 부르는 깊은 원리가 담긴 의식입니다. 정월 대보름 부럼 하나하나에는 각각 다른 운을 부르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호두는 재물운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호두의 껍질을 깨는 소리가 금고를 여는 소리와 같다 하여 재물이 들어오는 길을 연다고 믿었어요. 특히 호두 속살의 모양이 마치 돈주머니를 쌓아둔 것 같아 재물이 쌓이는 것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땅콩은 사업운과 인연을 상징합니다. 한 껍질 안에 2개의 알맹이가 들어있어 좋은 인연이 배가 되고 사업도 2배로 번창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특히 땅속에서 자라는 땅콩의 특성은 겸손하게 기반을 다지면 큰 성공이 온다는 뜻도 담고 있답니다. 밤은 관운과 출세운을 상징합니다. 밤송이가 위를 향해 자라고 높이 열리는 것처럼 지위가 높아지고 승진운이 열린다고 해요. 또한 밤에 단단한 껍질을 깨고 나오는 것처럼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할 수 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렇게 부럼 하나하나가 각기 다른 운을 상징하기에 정월 대보름에는 여러 가지 부럼을 골고루 깨물어 먹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특히 재물운을 바라는 분들은 호두를, 승진을 바라는 분들은
밤을 사업번창을 바라는 분들은 땅콩을 더 챙겨 드시면 좋겠네요. 더 흥미로운 건 불엄을 깨물어 먹는 시간입니다. 정월 대보름 아침동이 트기 전. 그러니까 음기가 가장 강한 시간에 불엄을 깨물면 그 소리가 나쁜 기운을 물리친다고 보았어요. 마치 우리 몸의 부스럼을 미리 터뜨리는 것처럼 말이죠. 방위도 중요한데 동쪽을 향해 앉아서 불엄을 깨물어야 합니다. 동쪽은 새해의 기운이 시작되는 방향이자 양기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해가 뜨기 전 동쪽을 향해 불엄을 깨물면 그 해의 모든 부정적인 기운을 물리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불엄의 단단한 껍질을 깨뜨리는 행위는 우리 몸의 기혈을 강하게 하고 치아의 기운을 단단하게 합니다. 현대 한의학에서도 이 시기에 견과류를 섭취하면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 선조들의 지혜가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셈이죠. 게다가 견과류에 들어있는 영양소들은 우리 몸의 오장육부를 보하는 데 탁월합니다. 호두의 오메가3 지방산은 뇌 건강에, 땅콩의 단백질은 근골격계 건강에, 밤의 탄수화물은 위장, 건강에 각각 도움을 준답니다. 이처럼 불엄 깨기는 단순한 음식 문화가 아닌 우리 몸과 자연의 기운이 조화를 이루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풍습입니다. 특별히 조선시대부터 300년 넘게 이어져 온 명문가의 정월 대보름 상차림 비법을 나누려고 합니다. 경기도 양주조씨 가문에서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이 비법은 단순한 상차림이 아닌 우주의 기운을 담은 지혜가 숨어 있는데요. 이 가문에서는 정월 대보름 상차림을 할 때 오방색의 원리를 철저히 지켰다고 합니다. 동쪽에는 묵은 나무를 놓되 고사리와 시래기를 푸른빛이 살아나도록 살짝 데쳐 담습니다. 봄의 기운이 가득한 동쪽에서 시작하는 것이 이 가문이 오랜 지혜였다고 합니다. 서쪽에는 오곡밥을 차립니다. 찹쌀, 조, 수수, 콩, 기장을 정성껏 고루 섞어 짓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곡식의 비율을 정확히 맞추는 것이라고 해요. 재물이 들어오는 서쪽의 기운을 살리기 위해서랍니다. 남쪽에는 불엄을 놓습니다. 이 가문에서는 특히 호두, 땅콩, 잣을 각각 5개씩 놓았다고 하는데요. 불의 기운이 강한 남쪽에서 애군을 태워버리는 의미라고 합니다. 북쪽에는 맑은 국을 놓되 다시마와 황태로 정성스레 우려낸 맑은 국물이어야 한다고 해요. 이는 재물이 새어나가지 않게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중앙에는 복삼을 놓습니다. 오곡밥과 나물을 상추에 싸서 먹는 복삼은 이 가문의 자부심이었다고 하네요. 토의 기운이 가장 강한 중앙에서 모든 복이 모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300년 동안 이어져 온 이 가문의 특별한 점은 바로 방위의 정확성입니다.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한 방위를 맞추고 각 음식의 고유한 색과 맛을 살리는 것. 그것이 이 가문의 번영을 이어온 비결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는 음양의 조화와 오행의 균형이라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시간, 방향, 색깔이 모두 조화를 이루어야 진정한 복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오늘의 영상을 요약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운 음식은 행운을 도망가게 하고 차가운 음식은 양기를 약화시키며 검은 음식은 음의 기운이 강해 피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현대 한의학에서도 그 과학적 근거가 입증되고 있답니다. 대신 꼭 챙겨 먹어야 할 음식들이 있었는데 동서남북 방위의 기운을 담은 묵은 나물은 몸의 균형을, 오장육부를 다스리는 오곡밥은 가족의 화합을 상징했습니다. 김이나 배추로 싸먹는 복삼은 재물과 평안을, 맑은 국은 복이 새어나가지 않게 하는 역할을 했죠. 특히 해 뜨기 전에 마시는 귀발기술과 방위에 따라 먹는 불엄은 각각의 의미가 있었는데요. 귀발기술은 좋은 소식이 들어오게 하고 불엄은 종류별로 재물운, 사업운, 관운, 학업운을 부른다고 합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300년 전통의 양주조씨 가문의 상차림 비법이었습니다. 오방색 원리에 따른 음식 배치부터 그릇을 놓는 방향, 시간대별 상차림 방법까지 우주의 기운을 담은 과학적인 지혜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이처럼 정월 대보름 음식에는 음양오행의 원리가 깃들어 있었고 이는 현대 영양학으로도 그 가치가 입증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섬세한 지혜가 오늘날까지 이어져 건강과 복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15년 전 삶이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풍수지리의 도움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냈죠. 그래서 풍수의 힘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고민을 남겨주시면 저희 가족일처럼 정성껏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복채라 생각하시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더 큰 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